그때 네. 그 네. 6월 초에 그 지역을 네. 탐문하실 때요. 예, 예. 그때 시신이 발견돼 뭐 시신이 있을 것 같은 흔적이라든가 악취도 굉장히 많이 풍겼을 것 같고 근데 그런 예, 건 못 그 느끼셨나요? 제가 그 동네를 여러 군, 한 세 군데 이상을 그 주변을 제가 돌아다녔습니다. 대부분 탐문을 했지만은 일단은 그 현지에 사시는 분들이 외지인 걸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뭘 하고 뭘 하는지까지 다 알고 있고 주위에 눈총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거 같고 그다음에 저기 그쪽 부분을 제가 탐문을 그 근처까지 갔었어요. 그 제가 매실밭 근처까지요. 그렇죠. 예. 거기까지 당연히 마을 입구 쪽에 들어가다 보면 예. 산 쪽으로 넘어가려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서 다른 쪽으로 갔을 뿐이지. 그다음에 거기 매실밭이 사유재산입니다. 예. 저희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들어갈 수가 입장입니다. 없게 돼 그렇죠. 있나요? 예. 근데 보통 우리가 동네에 밭 있으면은 그쵸. 예. 이렇게 한번 들어가는 볼 수 예, 예, 있고 예, 뭐 예, 울타리가 그렇죠. 쳐진 것도 아닐 테고요. 근데 울타리가 있지만 자물쇠가 잠겨 있었어요. 자물쇠가 잠겨 있었습니까? 그 자물쇠 잠겨 있는 제가 그 기억은 나고요. 근데 저희도 제 생각으로는 냄새가 좀 다르다 생각 듭니다. 아, 그러겠어요. 예. 근데 주민들은 왜 그걸 못 느꼈을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기 현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냄새를 항상 맡았고 탭이라는 것은 이 동물에 낳은 배설물이라든가 그런 게 습성이 있거지만 또 사람의 냄새는 또 틀립니다. 저희 수사 그 경험상 보면은 그러니까 경험이 예. 있으시니까 그것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그렇죠. 있었던 예. 거. 냄새가 좀 특이했습니다. 예. 그 다른 모든 마을에서 냄새가 나겠지만 악취가 나고 탭이 냄새 나지만 예. 거기서는 제가 좀 약간 의심을 했습니다. 그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만 예, 좀 예. 여쭤볼게요. 그 아까 자물쇠가 쳐 있다고 했는데 예. 그럼 외지 사람이 아예 못 들어가나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떻게 들어간 거죠 거기 유병내장의 사체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의심입니다. 그 뒤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뒷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쪽 산세가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거기가 산 기슭으로 이어지고 그렇죠. 그 뒤에 바로 골짜기. 산세는 예. 험하다고 말씀하셨지 예,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은 산에서 헤매다가 그쪽으로 내려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그렇죠. 없는. 만약에 거기는 이제 지층마다 산세가 올라가면 또 평지가 있고 또 예. 올라가면 또 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밭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려오는 것도 올라가던 아마 거기 그 부분에서 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가요. 만약에, 예. 그 매실밭 근처에 가셨을 때가 날짜가 며칠쯤인가요? 정확하게 제가 보면은 6월 한 6일 정도 6월 6일이요. 예. 아, 5일 날은 예. 그러니까 새벽을 지나서 그 제가 생각으로는 6월 6일 아침 같습니다. 예. 저 지도를 보면요. 지금 예. 그 숨었던 별장이 있고 거기서부터 송치제 휴게소까지가 조금 떨어져 있고 휴게소에서 시신 발견된 매실밭까지가 2.3km지 않습니까? 그쵸. 예, 예. 저 지형으로 봤을 때 예. 유병원 씨가 어떤 동선으로 어떻게 움직였을 것 같다라는 그 추정이 가능한가요? 추적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병헌 씨 별장 그쪽과 그 구원파 연수원 쪽은 산세가 심하고 차량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돌아서 이렇게 연수원 쪽으로 뒷길이 있습니다. 뒷길이 있어요. 별장에서요? 예, 별장에서 또 예. 올라가는 길도 있고 네. 차량으로도 언제든지 움직일 수가 있는 거리고 그다음에 지금 시체가 발견된 그 지방 거기에도 차량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유병원 씨가 뭐 그 마을 사람들이 외지인이면 금방 그렇죠. 눈치채는 상황인데 네. 나 뭐라고 이렇게 그렇죠. 예. 다니진 않았을 예, 테고 그렇죠. 예, 인적이 드문 곳으로 다녔을 가능성이 그렇죠. 예. 크다면 그렇죠. 그러면 저기서 저 산길로 계속 지금 보이는 휴게소 쪽에서 산 쪽 왼쪽 산 쪽으로 그쪽으로 돌아다녔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걸음거리에서는 거진 1시간 정도의 거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 저 거리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걸어서 내려간다면, 그러니까 산길을 탔을 때는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이게 지금 송치제 휴게소에서 예. 지금 보면은 유 회장이 숨었던 별장이 이제 숲속의 추억이라는 별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송치제 휴게소 옆에 이제 S 염소탕 식당을 예. 검찰이 급습할 때 변모 씨 부부가 이제 막아쓰고 굉장히 저항을 심하게 떴는데 그러면 지금 이 발견된 지점을 이렇게 뒤로 돌아서 왔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 산길을 탔을 경우에는 산속을 만약에 탔고 그다음에 조력자가 도와줄 것 같으면은 지금 밑에서 검문 검색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도망가 안 갈 거죠. 위로 이렇게 구례 방향 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렇죠. 돌아왔다는 예, 거죠. 돌아왔다는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저 구례 방향이 원래 처음에 저기 뭐 빨치산들이 썼었던 그렇죠. 땅굴이 예, 있었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 땅굴을 들어갔다 왔습니다. 아 땅굴이요. 예, 그 굴을 제가 지나온 결과를 보면은 예. 거기에서
제가 하나의 증거품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떤 것을요? 예, 안경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안경이. 예, 안경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 결과 그쪽에서 이제 운원을 하는 상태에서 안경 하나 저희 입구에서 끝나는 동굴 끝나는 지점에서 저희들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가 동네 분으로 추정이 됐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의심이 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안경은 자기의 분신과 같고, 그 다음에 시력이 나쁜 신분은 안경을 써야지만 움직이고, 산세가 가장 험하고, 네. 그다음에 바로 앞을 못 볼 정도면 안경 없이는 그 산을 올라가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이게 지도상으로 보면 이 직선 거리를 2.3km지만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됐잖아요. 구례 쪽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와야 자, 됐으니까. 이걸 보면 좀 그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이 염소탕 식당 이곳을 경찰이 네, 그렇죠. 급습을 했었던 그곳이고, 그리고 숨어 있었던 별장 이곳 숲속의 네, 추억, 그렇죠. 이 숲속의 별장이고, 아마도 양회정 씨가 이곳이 급습되고 하는 거를 알고 새벽에 그렇죠. 찾아와서 이 유병원 씨한테 숨어야 될 것 같다, 움직여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유병원 씨가 여기를 빠져나와서 지금 말씀하신 추정은 일단 이쪽으로 갔을 것이다. 이쪽이 위험하니까. 그렇죠. 그쪽은 이쪽이 막고 당했으니까. 있으니까. 네, 막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올라가서 우회해서 아마 이쪽 산길로 해서 이쪽으로 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정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하나의 동선이고요. 예. 저 생각은 연수원 쪽 뒷길로 해가지고 보면은 이쪽으로요? 예, 그쪽 샛길 있습니다. 샛길. 이쪽으로요? 네, 만약에 이제 유병헌 씨가 동굴을 경찰 포위망을 뚫는 방법은 예. 그 가까운 건 터널밖에 없거든요. 아, 여기 쪽에 예. 터널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이쪽에? 있습니다. 예, 유병헌 씨 별장. 그러면 터널로 해서 어디로 빠져나올 수 그 있겠어요? 지리산 빨치산 코스로 가는 거죠. 오른쪽. 그러면 그렇죠, 오른쪽.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돌아서. 우회해서 이쪽으로 다시 내려왔을 그렇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 A 코스와 B 코스를 나눠가지고 네. 저희 파트가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검색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쪽으로 우회해서 왔다면요. 지금 이 지도로 봤을 때는 이쪽은 민가들이 있고 그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예. 그럼 이쪽에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매실밭은 이쪽이고요. 그렇죠. 예. 그럼 이쪽 여기서 산 쪽으로 다 있다는 말씀이신데 기술부로.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움직였나요? 밤에 움직였을까요? 그 밤에 움직였다 볼 수 있죠. 왜냐면은 검문 검색이 낮에 물론 포위망을 했겠지만은 그 느슨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해가 일찍 지는 그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예. 저 같아서 그쪽 다리 저기 시냇물이 있습니다. 그 다리가 하나가 있고요. 네. 그 그쪽 동네가 한 군데가 있고요. 예. 거기를 넘어가려면 다리를 건너가고 그다음에 차로 바로 순천 송치제 휴게소로 넘어가는 길이 네.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호등도 다 있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송치제휴게소에서는 2.3km지만 도피로를 감안하면 훨씬 긴 거리라고 생각이 근데- 드는데 예. 그렇다면 안경이 없는 게 더 이상하네요. 근데 지도상에서는 커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갔을 경우는 다 한 군데 밀집돼 있습니다. 그 지도상은 산이 있기 때문에 좀 커 보이지만은 예. 그 길은 딱 한 군데 두세 구 가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통해서만 다른 데로 이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헤매고 그렇죠. 그 길을 잃고 실족하고 그래서 혹시 안경을 그때 잃어버렸을 근데 수도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매실밭이 이렇게 다 그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산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그렇죠. 길밖에 그러니까 없는 건가요? 모든 지역이 모든 매실밭이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분적으로 열려있는 게 있어요. 오픈되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오픈돼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역을 한번 간 기억으로서는 그 앞에 보면은 정문 앞쪽으로 들어갈 때는 아마 돌 단길이 있을 거예요. 예. 만약에 실족을 했다면 뭐 뼈에 무슨 안 좋은 흔적이 있을 거고 그렇게 평온하게 누워서 신발을 이렇게 가지런히 놓고 자살을 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거든요. 그 시체 모양을 보면 사실 또 실족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뭔가 이게 자꾸 세팅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자꾸 타살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예. 선생님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살 가능성에 대해서. 그 유병헌 씨를 살해해야 할 그 동기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봅니다. 아무도. 그야말로 이제 저도 그 송치제 휴게소에서 1박 2일을 이제 보내봤는데요. 예. 이제 한간에서는 그 현상금을 노리고
굉장히 많은 헌터들이 몰려왔다. 뭐 이런 이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실제로 제가 가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도 취재진들 몇 명 정도, 그다음에 워낙 이제 한산한 곳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했던 양혜정 씨 또는 이제 뭐 김엄마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살해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예. 그 사람들도 유병헌 회장을 살해를 할 만한 직접적인 동기는 제가 보기엔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심각하고.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검경이 발표한 자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체온증에 의한 자연사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타살에는 크게 무게를 두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아까 동기가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동기 중에 가장 큰 게 돈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20억 원이 들었다고 추정되는 가방이 사라진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지금 유병헌 회장이 만약에 사망을 한 상황, 지금 사망했고 사망한 걸로 결정이 됐으니까요. 사망을 하게 되면 지금 그 이후에 관련된 세월호 관련된 보상이나 배상 문제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구원파 내부에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차명재산 이어서 나중에 환수가 돼야 될 것들도 사실상 입증이 이제 곤란해졌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동기가 있을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동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부분은 저는 조금 납득이 좀 안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돈가방이 만약에 다 있었다면, 돈가방도 다 그대로 있고 있었다면 말 그대로 뭐 자연사 했거나 뭐 자살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유서도 없고 뭔가 지금 있어야 할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자살이나 자연사라고 만약에 검찰, 경찰에서 발표를 끝까지 완벽하게 한다면 그러면 과연 그걸 믿을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저는 그 부분에서는 좀 의문입니다. 네. 제가 판단 보면은 돈가방을 싸들고 도망다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산세가 있기 때문에 뭐 걷는 사람이 가방을 들고 다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조력자가 뒤에서 서포터를 하면서 지원을 해준 거. 그 조력자는 어디서 언제부터 없어진 것일까요? 어디서 헤어진 것일까요? 아무래도 별장에서 25일 이후에 이제 헤어지면서 다시 만나질 못했던 거죠. 25일에 그러니까 별자- 조력자랑 그때 헤어졌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혼자서 도주를 하려면 한 18일 정도를 이제 혼자 있었다는 얘기인데. 예, 기본적으로 돈은 좀 있어야 될 테고 준비가 돼 있어야 될 텐데 그냥 가방 하나 메고.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하면은 조력자가 있다면은 네. 그 현장에 발견될 때 옷가지 같은 걸 챙겨서 가잖아요. 근데 그 별장에 가 보시면은 옷가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 그 옷 못 챙겨 나갔고 예. 혹시 그 외의 삼자가 예. 그걸 따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아무래도 지원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예. 어디 도망을 다니려면 기본적으로 제일 필요한 게 핸드폰인데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은 돈도 있어도 몇만 사용할 원이라도 수가 없는 있었을 텐데. 실정이기 때문에 근데 핸드폰은 핸드폰이 무용지물이었죠. 사용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핸드폰은 당연히 지금 도피하면서 거기다 지금 대포폰 유심칩이 300개가 넘게 있다는데 핸드폰도 쥐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병헌 혼자 도망을 다녔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저는 그 술병 3개 때문에 누군가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병을 굳이 3개를 들고 저 험한 산세를 뚫고 매실박까지 와서 자연사건 자살을 할 가능성이 과연 있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 술병 3병도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저희가 이인경 앵커 리포트 브리핑 듣기 전에 김세호 기자의 리포트를 먼저 보시고요. 이것도 좀 황당한 실수인데요, 경찰이. 신뢰도를 떨어뜨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찰, 검찰이 더더군다나 지금 같은 이 중요한 상황에서. 그런데 이런 빨리 하려다 보니까 실수를 한 것이겠지만 또 황당한 실수입니다. 이 리포트를 보시고 이인경 앵커 브리핑 들으시겠습니다. 유 씨가 신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입니다. 경찰은 브리핑에서 유 씨의 점퍼와 신발이 모두 명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창의 상태로 살펴봤을 때도 상의 파카는 고가의 이태리제 로로피아나 제품으로 확인이 됐고 신발도 와시바라는 고가의 명품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발표 직후 유병헌 씨가 소지했다던 명품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명품 신발 가운데 와시바라는 상품은 도저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경찰이 발표한 와시바는 독일어를 영어로 잘못 읽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탁이 가능하다는 독일어 와시바르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경찰은 결국 유 씨의 신발이 너무 낡아 제품명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유병헌 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곳곳에서 허점을 보인 검찰과 경찰. 유류품 분석 과정에서의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은 수사 당국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네, 유병헌 검거 숨바꼭질은 끝났지만 유 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점은 참 많습니다. 이 검찰과 경찰의 남은 숙제는 유 전 회장의 최후 행적을 밝히고 사라진 이 돈가방의 행적과 또 현상 수배 중인 장남 대균 씨를 찾는 일입니다. 유 전 회장의 최후 행적을 증언해줄 유력한 인물은 운전기사 역할을 해온 측근 양회정 씨와 일명 김엄마로 불리는 김명숙 씨입니다. 두 사람 다 공개 수배 중인데요. 검찰이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자수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피 생활을 함께했던 양 씨는 이 검찰이 별장을 급습하기 전 5월 25일 새벽에 별장을 빠져나와서 이 전주에 간 행적이 CCTV에 잡혔는데요. 그 직후 양 씨는 경기 안성시 금수원에 들어가 김 씨에게 모종의 보고를 한 뒤 다시 금수원을 나온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이런 정황들이 속속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꼬리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이후로 두 사람 다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 별장에서 함께 은신했던 여비서 신모 씨가 5월 25일 새벽 유 전 회장이 누군가와 함께 숲속의 추억에서 나갔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두 사람이 유 회장 도피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지난 5월 4일 유병헌은 20억 원가량에 든 여행용 가방을 들고 다니며 별장 근처 땅을 구입했는데요. 이 가방이 시신과 함께 발견되지 않았기에 이 검찰은 양회정, 김엄마 두 사람에게 가방의 행방에 대해서도 캐물어야 합니다. 이 신엄마의 딸 박수경 씨와 함께 도주 중인 장남 대균 씨는 현상금 1억 원이 걸린 수매법인데요. 아버지는 주검으로 돌아왔고 어머니 건순자 씨는 구속된 상황에서 검찰은 남아있는 유대균 검거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양회정 씨 그리고 김 엄마가 적어도 이런 받고 있는 의심, 타살과 혹시 관여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의심을 벗기 위해서는 빨리 자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예, 자수를 해서 조사를 받고 범인 은닉 도피죄에 대해서는 재판받아서 벌을 받더라도 만약에 결백하다면요, 정말 결백하다면 빨리 나와서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범인은닉 도피는 형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의 범죄예요. 그러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가장 낮은 수준의 범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인 스스로 범행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아끼는 사람, 친한 사람을 좀 도망가게 해주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번에 유병헌 회장의 도피와 관련해서는 워낙 온 국민적인 관심사 때문에 이번에 범인은닉 도피에 관여한 사람에게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검찰이 막 다 구속을 했잖아요. 아마 근데 지금 이 둘이 자수를 한다면 구속까지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사실 어찌 보면 범인 도피 은닉의 조력자였다가 용의자가 되는 지금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돈가방의 행방을 알 수 있을 만한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볼 텐데 지금 이 방송을 혹시라도 보신다면 빨리 경찰에 자진 출석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게 6월 6일에 현장에 갔을 때 그때 시취인 것으로 보이는 그 냄새를 맡으셨다고 했고 그것이 만약에 그 시신이었다면 그랬다면은 5월 25일에 나가서 6월 6일까지 불과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판단하는 건 저희 그 현지인들은 냄새를 이렇게 냄새가 정확히 어떤 냄새인지 모를 거예요. 평상적으로 맡아온 냄새고, 그 퇴비 같은 냄새지만은 제가 느끼는 상황으로는 좀 냄새가 좀 특이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뭐 조치를 좀 취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아까 그 안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사유지라서 네. 사유지라서 제가 경찰에 돌아서 좀 신고를 또 하시지. 근데 그 상황 적응상 예. 그게 저는 이제 감각적으로 이렇게 판단 낸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거를 보고 제가 추적을 했기 때문에 네. 설마 거기서 발견될지는 제가 못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뭐 그런 생각을 그렇죠. 상정하기 일반 사람도 못했을 것 쉽지가 같습니다. 않은 때였죠. 막걸리도 유효기간이 1년쯤 된 것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소주병도 2003년에 단종된 거고 막걸리도 유효기간이 1년 지난 거고 그럼 사실상 그 안에
술이 들어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물이 들어있었거나 아니면 예. 뭔가 다른 게 들어있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너무 오래돼서 과연 그 안에 뭐 독극물류에 관련된 무슨 검사를 할 수 있을지 예. 사실 통상 이렇게 변사자가 발견이 되면 예, 예. 맨 먼저 그런 술병들이 놓여 있으면 음독 자살의 가능성들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그 당시에 검사를 했는데 뭐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예. 아직도 별다른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어제 저희가 처음에 그 장례 관계자, 그 시신을 처음 접했었던 현장에서 목격했었던 분의 증언에 의하면 목과 몸이 이미 분리돼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경찰은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분리된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분의 증언은 이미 그때 목과 몸이 명확하게 분리돼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에서는 어떤 그 단서를 좀 찾을 수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경찰의 발표를 이제 신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장례업자의 이 기억에 의존을 한, 그 내용은 정확하게 신빙성을 두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탐정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에 시신이 뭐 사체가 만약에 잠깐만요. 예. 동작을의 기동민, 노회찬 두 사람의 단일화 협상이 진행됐었는데 지금 끝나고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신고지 얘기해 주시고 가세요. 여기 보고 얘기해 주세요.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아니 오늘 방이 좀 들팔렸으니까 각각이 한 말씀씩만 해주세요. 한 말씀씩만. 오늘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그 단일화 방식을 두고 쟁점인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그 여론조사를 하실 건지 아니면 단판으로 계속 하실 건지 그런 말씀도 좀 나누셨나요? 그렇죠. 오늘 낮까지 여론조사가 그 방식이 결정되면 오늘 밤에라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낮에도 합의가 안 됐으면 여론조사 방식이 실상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건가요? 내일 아침 9시에 하는 업체도 있어요. 네? 자, 뭐, 이 정도로 합시다. 방식에 대한 합의 아직 이르지 못했고 얘기를 더 우리가 같이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밤에 그럼 또 만나실 예정이신가요? 오늘 밤중이라도 또 한번 다시 아직 안 정했습니다. 예, 그냥 만날 겁니다. 원칙은 변함이 없는. 네. 근데 그 방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두고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예 기동민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판으로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건지 어떤 의견 나누셨는지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만합시다. 그만하시죠. 오늘 어느 정도 부담을 주신 건가요? 예, 여러 마디 했습니다. 그러면 소회라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동민으로도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뭐 서로가 진솔하게 얘기 나누었고요. 이후의 과정 속에서도 서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까 기동민은 여론조사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입장. 나중에 또 말씀드리시죠. 예. 예. 기동민 후보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당에서 답변을 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기동민 후보와 노회찬 후보의 야권 단일화 방식 협상이 조금 전에 끝났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사전투표 전날인 내일까지 후보 단일화의 논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노회찬 후보는 사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오늘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방식을 합의 못했다면은 노회찬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자라는 입장이었고 기동민 후보 측은 당대당의 단판을 통해서 결정하자라는 입장이었는데 여론조사를 하려면 물리적으로 오늘은 합의가 돼야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일 아침에 합의가 되더라도 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론조사 방식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내일 되더라도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기가 물리적으로는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도 기동민 후보 측은 당의 협의, 담판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개진했을 것 같고 노회찬 후보 쪽은 여론조사를 오늘이라도 빨리 실시를 해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자라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가능성은 뭐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일 담판을 통해서, 그러니까 당대당 간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어느 후보를 선정을 하느냐, 아니면 무산되느냐, 아니면 노회찬 후보가 원래 말했었던 것이 24일까지 결정이 안 되면 본인이 사퇴할 가능성을 시사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노회찬 후보가 내일 합의가 안 됐으니까 나는 사퇴하겠다라고 하고 기동민 후보가 사실상의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 이런 가능성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만난다고 하니까요. 내일 아침 9시에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변사자 검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 아까 관련해서 짧게. 사체 목이 잘 나간 부분에 관련해서 경찰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변사자 검시한 보고서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사체 발견 당시에 사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확인시켜주면 이게 애시당초 발견 당시에 분리가 돼 있었는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지금 공권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을 확인을 시켜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